버지니아 대학교의 류태호입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미국 대학의 생성형 AI 활용 방안과 윤리적 이슈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5가지로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성형 AI가 도입이 되면서 미국 대학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 대학별 생성형 AI 활용 경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의 윤리적 이슈에 대해서 미국 대학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이런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현재 진행형인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미국 대학의 고민들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러한 그 미국 대학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 교육에서 어떤 시사점들을 찾아보면 좋을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생성형 AI가 미국에서도 도입되면서 미국 대학에서 반응이 좀 뜨거웠습니다. 이게 뜨거웠다는 건 좋았다기보다는 나빴다는 게 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챗 GPT라는 것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이 친구들이 뭐 그 의사 자격 시험도 통과할 수 있고 변호사 자격 시험도 통과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챗GPT라든가 생성형 AI 도구를 통해서 시험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미국 내에는 한 6,500개 정도 대학이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러한 그 온라인 시험이든 오프라인 시험이든 상관없이 이제 프록터 시스템 이런 그 시험 감독관 시스템들이 되게 잘 돼 있어서 그런 걱정은 많이 없었는데요. 한 가지 가장 큰 걱정이 에세이 라이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컸어요. 왜냐하면 저희 미국 내 대학에서 에세이 라이팅이라는 건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혹은 반 학기 동안 혹은 중간중간에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그 과정 동안에 얻을 수 있었던 이런 그 자기의 학습에 대한 것들을 리플렉팅 반영하면서 자기의 그 보고서들을 제출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학습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제 에세이 타입의 이런 그 라이팅을 이제 챗GPT가 해줄 수 있다는 거를 알고 나서부터 좀 큰 걱정들이 생기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C 레벨은 이제 그 리더십 레벨에 대한 것들이고요. 디렉터 레벨이나 이제 스태프 레벨, 이제 패컬티 레벨에서 각 그 학교에 대학에서 소속된 구성원들이 어떠한 부분들에 대한 그 반응을 보였나에 대해서 그 미국의 그 고등교육 그 주로 연구를 조사하는 그 에듀커스에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제 총장급, 그러니까 그 리더십 레벨이라든가 디렉터 레벨, 그다음에 스태프 레벨에서는 사실은 장점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많이 봤는데 아래 보시면 패컬티 레벨에서는 28%나 이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이제 반대 의견들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그게 왜냐면은 자기들이 이제 수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챗GPT라는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시험 같은 것들을 에세이 타입의 라이팅 같은 것들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그 학문적인 정직성 이런 치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좀 커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학의 반응 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로 나뉘어서 그 걱정하는 그런 항목들이 좀 생겼는데요. 보시면은 75%, 그러니까 100명 중에 75명의 이제 미국 대학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가장 크게 걱정한 것들은 이제 아카데믹한 정직성, 그러니까 치링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걱정을 많이 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다른 그 보조적인 장비들이 많이 나오면서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의 학습을 해나가는 것들이 아니고 이런 보조적인 장비에 너무 의존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아래 보면은 그러한 그 의존성들이 결국에는 학생들의 학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68%, 52% 정도로 이제 나오게 걱정을 하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의존을 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그 의존하려는 그런 아웃풋이 결과물들이 이제 정확하지 않을 때 비정확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잘못 대답하더라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이런 inaccurate 그러니까 부정확한 아웃컴에 대한 것들을 학생들이 이게 거기에 맞는 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과신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걱정하는 것들이 컸어요.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그런 그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그 시큐리티 보안 문제, 정보 보안 문제에 대한 것들도 걱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AI가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사실 학생들한테 제공한 건데 이게 AI가 제공한 게 아니고 학생들이 제공했는지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게 또 다른 걱정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아, 그렇다면은 이 챗GPT나 혹은 뭐 이런 그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것들에 대한 그런 그 프로덕트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그 디텍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막 나왔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GPT 디텍터라든가 뭐 GPT 제로라든가 제로 GPT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GPT라든가 이런 그 챗GPT라든가 그 생성형 AI가 그 만들어낸 그런 그 결과물들을 기술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것들로 이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면서 이제 대응을 보였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재밌는 이제 카툰 만화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에서는 이제 너무나 완벽하게 작업을 해줘서 오히려 그 교수님들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료 버전으로 가면 이 생성형 AI들이 몇 가지를 빼주는 거예요. 문장도 잘못해주고 오타도 넣어주고 이래서 야, 너 10불 더 내면 절대 안 걸리게 B 플러스나 A 받을 수 있게 해줄 거야.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롱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닥쳐진 이런 그 생성형 AI다라는 건 우리가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고 윤리적으로 이런 대응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무조건 막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 방안들이 이제 반응들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에 부분에 보였던 것들은 이제 올해 초 1월 달에 나왔던 반응들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활용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지금 활용하는 것들은 저도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있지만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이런 그 인공지능,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가 뭐 아무것도 없는 스크래치부터 이제 데이터 프로그램을 짜는 부분도 도와줄 수 있지만 이미 저희가 짜놓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좀 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것을 막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 코드를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활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꾸로 아까 처음에는 에세이 타입의 라이팅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게 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창의적 글쓰기,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그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이런 주제어라든가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그런 라이팅을 쓰기 위한 그 글짓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조적인 장비로서 학생들이 글 쓴 내용에 대한 것들에 보완도 해주고 문법적인 점검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라톤을 같이 이제 그 뛴다면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생들이 창의적인 글쓰기를 하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나란히 같이 걸으면서 교수님의 피드백도 당연히 받지만 학생들 스스로 자기가 학습하면서 피드백을 받아나갈 수 있는 과정으로 좀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서치 분야에서의 활용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박사과정도 하시고 석사과정도 하시고 학부과정도 하시면서 리서치할 때 연구보고서 같은 거 쓸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참고 문헌 연구에 시간이 너무 많이 들인다는 거죠. 50페이지, 20페이지, 10페이지인가 한번 읽는 데만 더군다나 이제 영어로 된 것들, 다른 나라 언어로 된 것들 보다 보면 거기에 쓰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PDF라든가 이런 그 요즘 최근에는 링크까지도 이제 그 올려놓으면은 바로바로 뭐 10줄로 정리해 줘. 뭐 15줄로 정리해 줘. 이런 것들이 바로 나와서 일단은 충분히 제가 쓸 시간들을 다른 곳에 많이 쓰면서 정리된 리스트를 통해서 아 이건 내가 좀 더 봐야겠구나 이런 의사결정을 내려서 그거는 더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할애해 주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연구 주제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챗 GPT라든가 이런 생성 AI가 훨씬 더 그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서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 같이 활용하는 것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사분들이나 교수분들께서 레슨 플랜 같은 거 이제 학업 계획서 같은 것들을 작성하실 때 이제 챗GPT 같은 거 생성형 AI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이렇게 4가지 정도의 경향성으로 지금 최근에는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럼에도 활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이제 계속적으로 고민스러운 거는 윤리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론 뭐 못 막는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안 막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의 학습을 통해서 어떠한 자기가 한 만큼의 성취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한 것이 아닌 거를 자기가 한 것처럼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고민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2가지로 좀 분화돼서 대응 전략들이 짜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프린스턴 대학의 이제 대응 전략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2번째는 예일 대학의 이제 그 전략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프린스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1월 25일 날 발표된 그 가이드인데요. 교수분들께서 이제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너가
퇴학을 당할 수 있는지, 너가 정학을 당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그 강의 계획서나에 명확하게 이제 명기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챗GPT가 할 수 있는 것들,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학생들에게 교육 훈련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내가 활용할 수 있지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학교 내에서 활용하면 안 되겠구나를 이제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고 있다면요. 예일 대학은 좀 더 다른 어프로치를 하고 있어요. 예일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건 1월 16일 날 이제 학생 교수자들을 위해서 나온 가이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러한 그 생성형 AI는 이미 시장 내 우리 이제 사회 속에 들어왔고 이것을 막는다는 건 불가능하고 앞으로는 더욱 더 정교화된 모델로 이제 발달이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생성형 AI가 학생들을 돕는 것들을 막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사이먼이라든가 이런 우리의 그 애세스먼에 대한 부분들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분들에게 지금 밑에 1, 2, 3, 4, 5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학생들이 그 이런 생성형 AI를 아예 활용할 수 있는 생각조차도 못할 내용들,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정보를 우리가 묻거나, 왜냐하면 2011년도 9월 정보 이전의 정보들만 물을 수 있잖아요. 그 이후의 정보를 묻거나 혹은 뭐 교수님들께서 새롭게 만든 주제들을 준다든가 혹은 아니면 이런 그 툴을 활용하면서 아예 내가 이걸 활용하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교수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챗GPT나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했고 그 결과로 저는 이런 결과물들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학생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거를 교수자들께서 활용하시라 하는 이런 가이드가 나온 거예요. 두 가지가 좀 다르죠. 프린스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반대를 하고 어떻게 이거를 찾아내고 어떻게 학생들에게 못 쓰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했다면 예일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내에서 활용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로 좀 교육을 그 가이드가 방향이 좀 다르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직까지 미국 대학들은 USC라든가 얼번 대학이라든가 유니버시티 오브 패시픽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가 갖고 왔는데 여기 안에 항목 안에 빈칸들 박스들에 들어간 내용들은 너네가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퇴학당할 수 있고 정학당할 수 있고 완전히 이제 F 맞을 수 있고 이런 식의 내용들을 명확하게 이제 강의 계획서에 실는 경향들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미국 대학들도.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가리킴에 있어서 도대체 우리가 이러한 도구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발달이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을 수는 없다면 어떻게 활용할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아카데믹한 부분들에서 아이들의 정직성이라든가 그런 치링이라든가 이런 부정행위에 대한 것들만 자꾸 잡으려고 한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자꾸 안 잡힐 방법들만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만큼의 변혁을 줄 수가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1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교육 시스템들을 구축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걸 한순간에 우리가 다 뜯어 바꾸고 완전히 전복한 다음에 자 이게 오늘부터 이게 새 거야 이러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단계 수순을 거쳐서 우리가 이런 생성형 AI, 꼭 이런 생성형 AI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도구들이 개발되는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도대체 교육에 있어서의 right goal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것들이 도대체 학습 목표, 교육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인가? 지금처럼 우리가 학생들에게 학습을 강의를 하는 것이 다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학생들 스스로 배워야 될 내용들을 완전히 학습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반적인 그런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중요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그 미국의 사례들을 보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교수자 대상의 가이드는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 어떻게 부정행위를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초점이 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교육부에서도 이번에 좀 활용 방안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가이드를 좀 작성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이게 부정행위에 대한 디텍션에 대한 그러니까 찾아내는 거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학교 입장에서의 일방적인 챗GPT라든가 이런 생성형 AI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생이 그런 학습의 주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의 본인의 완전 학습을 위한 이런 챗GPT라든가 생성형 인공지능 그런 활용 방안에 대한 가이드가 부재하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교육부에서 우리가 이러한 그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그 가이드를 만든다면
교수자를 위한 그런 그 활용 방안뿐만 아니라 학습자를 위한 활용 방안도 같이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별 교수자들을 위해서 챗GPT나 이런 그 생성형 AI에 대한 활용에 대한 그 자율권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 정책적으로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수님들에게 그 자율권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열어주면서 이렇게 활용하려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반대하려면 반대하시고에 대한 양쪽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에서의 그런 그 정책들을 같이 하면서 교수님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 학교 전체적으로 뭐 교육부 전체적으로 우리는 전 나라가 반대합니다. 전 나라가 활용합니다 하기보다는 교육의 그런 그 주제별 특성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교수자들이 결정을 내리고 내린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거나 어떻게 방지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가이드 같은 것들이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생성형 인공지능은 사실은 개인 맞춤형 학습이라든가 24시간 인공지능 튜러링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 학습 효과가 높을 때는 언제냐면 학습 동기가 컸을 때거든요. 근데 학습 동기가 컸을 때라는 거는 자기가 뭔가가 궁금할 때예요. 근데 밤에 자기가 궁금해서 막 이걸 알고 싶은데 우리는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침까지 기다려서 등교를 해서 교수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그때까지 학습 동기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이런 생성형 AI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교육용으로 잘 활용해서 학생들이 가장 궁금한 순간에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도구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이제 가이드를 좀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